서현역의 번화한 상권. 정유한 씨는 고깃집을 운영하며 차근차근 돈을 모으고 있었습니다. 품질 좋고 깔끔한 서비스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았고, 매장은 전국 매출 상위 10위 안에 들며 본사의 성공 스토리로 소개될 만큼 단단한 기반을 다졌습니다. 7년간의 노력으로 2호점까지 창업하면서 현금 4억 2천만 원을 모았습니다. 아내 소연 씨의 도움이 없었다면 불가능했을 결과였죠. 첫 점포를 열 때 유한 씨가 했던 다짐, 꼭 성공해서 부자 되자. 이 말이 곧 현실이 됐습니다. 늘어가는 매출과 더불어 안정화된 2호점까지 부부에겐 이제 밝은 미래만 보였죠. 그러던 어느 날 매장 전체 회식을 했고, 그날 매니저의 말이 부부의 인생을 흔들었습니다. 사장님, 저번에 제가 얘기했던 아파트 벌써 1억 올랐어요. 부동산에서는 앞으로도 더 오를 거라고 그러던데요. 매장에서 일하는 매니저가 모았던 돈으로 부동산에 투자해서 돈을 벌었다는 얘기를 했죠. 안 그래도 당시 부동산이 오른다는 말이 많았던 시기라 부부는 점점 부동산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유튜브 영상도 찾아보기 시작했죠.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 삼성, 하이닉스 투자, GTX 개통으로 서울까지 순식간에. 자주 즐겨보던 부동산 채널에 나온 전문가는 자신만만하게 말했습니다. 용인은 이제 판교를 따라잡습니다. 지금이 마지막 기회입니다. 아내 소연 씨는 화면을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이런 기회는 잡아야 하지 않을까? 유한 씨도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 영상은 부부의 투자 심리를 자극했습니다. 유튜브뿐만 아니라 네이버 블로그와 부동산 카페에서도 용인의 호재로 가득했습니다. 갭 투자로 새 채 샀어요. 전세 끼고 사면 현금도 얼마 안 들어갑니다. 이런 성공담과 오픈 채팅방 링크가 넘쳤죠. 부부는 매일 밤 부동산 투자 성공기를 보며 꿈을 키웠습니다. 이 사람들이 다 성공했는데 우리라고 못할 게 뭐야? 부부는 유튜브에서 추천해준 용인 기흥구에 위치한 단지에 관심을 갖게 됐습니다. 주말마다 아파트 단지를 둘러봤고 인터넷으로 정보를 찾아봤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단지 앞에 있는 부동산에 들러 상담을 받았습니다. 시세 8억, 전세 5억에 매수하면 실투자금 3억이면 됩니다. 전세금으로 대출 커버하고 곧 10억은 기본이에요. 부부는 망설였습니다. 자금은 있었지만 2년 만에 2배 가까이 오른 시세가 너무 비싼 건 아닌지 고민이 됐죠. 하지만 유튜브에서 본 갭투자는 적은 돈으로 큰 돈 번다는 말이 머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소연 씨는 부동산에서 보여준 집을 떠올리며 말했습니다. 전세 끼면 우리도 살 수 있어. 이 기회 놓치면 후회할 거야. 유한 씨도 그녀의 손을 잡으며 결심했습니다. 계속 현금을 모아가면서 3호점을 오픈할 계획이었지만 과감히 부동산에 투자하기로 결심했죠. 이제 우리도 여유 있는 삶을 살아야지. 그래, 우리도 이제 부동산 투자로 돈 벌면서 조금씩 일을 줄여보자. 2021년 여름 용인은 제2의 판교라 불리며 떠들썩했습니다. 동일 평형이 8억 7천만 원에 거래되면서 6개월 만에 7천만 원이 올랐죠. 또 고층 매물의 호가는 10억까지 치솟았습니다. 유튜브 채널들은 갭 투자로 억대 차익, 용인에서 부자 될 기회를 일하며 열기를 띄웠습니다. 부부는 갭 투자의 성공을 확신했습니다. 소연 씨는 유튜버들의 투자 성공담 브이로그를 보며 말했습니다. 우리도 저렇게 살 수 있을 거야. 아파트값 오르면 뭐든 가능해. 유한 씨도 동의했죠. 그들의 마음은 이미 순자산 10억의 자산가가 되어 있었습니다. 기세를 몰아 3호점까지 차렸죠. 그간의 수익이 꽤 많았기 때문에 무리한 투자라고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부동산이 같이 돈을 벌어주고 있었기 때문에 든든했죠. 하지만 2022년 이후 상황은 급변했습니다. 금리가 뛰면서 소비가 줄어들었고 부동산에도 큰 변화가 찾아왔죠. 투자 수요는 급격히 줄어들었고 실수요자들마저 관망세로 돌아섰습니다. 엎친 데 덮친 격, 고깃집의 매출이 25% 이상 하락했습니다. 게다가 물류비와 배달앱 수수료도 올랐죠. 갭 투자로 매수한 아파트는 전세 시세가 3억 9천만 원까지 떨어졌습니다. 임차인에게 1억 1천만 원을 내줘야 했고 수중에 돈이 부족했던 부부는 사업자 대출까지 끌어모아서 겨우 마련했습니다. 심지어 아파트 가격은 6억까지 떨어졌습니다. 곧 오를 거라는 기대감에 버텨봤지만 매장의 매출이 급감하면서 경제적 타격이 점점 심해졌습니다. 결국 매장 하나를 정리할 수밖에 없었죠. 권리금은커녕 빠져나온 것만으로도 다행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부부는 지금까지 애써 긍정회로를 돌리며 버티고 있습니다. 2025년 5월 부부가 매수했던 아파트의 동일 조건 매물이 6억 7천만 원에 거래됐습니다. 6억보다는 많이 오르긴 했지만 매수했던 가격인 8억까지 회복하려면 아직도 많이 남았습니다. 대체 언제까지 기다려야 본전을 건질 수 있을까요? 또 용인 부동산은 앞으로 어떻게 될까요? 용인시 기흥구는 수지구와 더불어 수도권 부동산 시장에서 큰 주목을 받은 지역입니다. 이곳은 교통개발 호재와 택지지구 개발 사업으로 위치적 매력이 뛰어난 곳이죠. 경기 남부 중에서도 서울에 가까운 쪽에 위치하며 수원, 화성, 평택과도 가깝습니다. 이런 이유로 과거 부동산 상승기에는
여러 지역 투자자들의 뜨거운 관심을 받았습니다. 그러나 최근 몇 년간 용인 부동산 시장은 하락세를 경험하며 투자자와 실거주자 모두에게 주목할 만한 사례를 남겼습니다. 대표적인 예로 기흥구 영덕동에 위치한 2015년 준공된 아파트는 2022년 초 7억 5천만 원에 거래되던 매매가가 2025년 초 5억 6천만 원까지 하락했습니다. 또한 처인구 마평동에 2010년 입주한 아파트는 매매가가 4억 9천만 원에서 3억 2천만 원으로 하락하며 입지적 한계로 인해 큰 타격을 받은 상황입니다. 이러한 최근 하락 사례는 용인 부동산 시장의 현재 상황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미분양, 입주 물량, 시세 변화, 거래량, 학군, 그리고 비교 지역과의 가격적 정성까지 용인 부동산 시장을 다각도로 분석해 보겠습니다. 용인의 부동산 시장을 분석할 때 가장 먼저 확인해야 할 요소는 미분양 상황입니다. 용인은 2000년대 후반 미분양 문제로 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당시 난개발로 인해 공급이 수요를 초과했고 높은 분양가가 시장의 부담으로 작용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상황이 다릅니다. 2025년 기준 용인의 미분양 물량은 과거에 비해 현저히 줄어들었습니다. 국토교통부 자료에 따르면 2025년 초 기준 용인의 미분양 아파트는 약 500가구 수준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훨씬 낮습니다. 이는 분양 물량 자체가 조절되고 시장 수요가 어느 정도 뒷받침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그렇다고 리스크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예를 들어 2024년 처인구에서 분양된 단지는 초기 분양률이 60%에 그쳤고 일부 물량이 6개월 이상 미분양 상태로 남아 있었습니다. 이는 특정 지역의 입지나 분양 가격이 시장과 맞지 않을 경우 여전히 미분양 리스크가 발생할 수 있음을 보여줍니다. 따라서 용인 내에서도 입지별로 세심한 분석이 필요합니다. 용인 부동산 시장의 최근 1년 시세 변화를 살펴보면 매매가와 전세가 모두 하락세를 보였습니다. KB부동산 통계에 따르면 용인의 평균 아파트 매매가는 약 5억 8천만 원으로 1년 전 대비 약 7% 하락했습니다. 전세가는 3억 5천만 원으로 약 5% 하락했습니다. 수지구는 상대적으로 하락폭이 작아 평균 매매가가 6억 2천만 원으로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반면 처인구는 교통과 학군 등 입지적 한계로 인해 하락폭이 훨씬 더 큰 상황입니다. 용인의 부동산 거래량은 시장을 확인할 수 있는 중요한 지표입니다. 2025년 1월 기준 용인의 아파트 거래량은 약 800건으로 경기도 평균보다 낮은 수준입니다. 이는 시장이 여전히 하락세를 보이고 있다는 걸 의미합니다. 하지만 특정 단지에서는 거래가 조금씩 살아나는 조짐이 보입니다. 예를 들어 기흥구의 롯데캐슬 스카이는 2024년 하반기부터 거래가 증가했고 33평형 기준 매매가가 6억대 초반으로 안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는 선호도가 높은 단지들이 시장 회복의 선행지표 역할을 하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반면 처인구의 일부 오래된 단지들은 거래가 적어 시장의 양극화가 뚜렷합니다. 또 다른 하락 사례를 보겠습니다. 이번엔 수지구입니다. 수지구 성복동에 위치한 아파트로 2010년 준공됐습니다. 이 아파트는 2022년 초 8억 원에 거래되었으나 2025년 초 6억 3천만 원으로 약 21% 하락했습니다. 수지구는 학군과 교통으로 선호도가 높은 지역이지만 분당과 수원의 신규 아파트 입주 물량과 금리 인상의 영향으로 가격 조정이 이루어졌습니다. 용인은 학군과 입지가 좋아서 실거주 수요가 꾸준한 지역입니다. 특히 수지구는 경기도 내에서도 학군이 우수한 지역으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기흥구 역시 최근 학원가 형성으로 인해 젊은 세대의 유입이 늘고 있습니다. 하지만 학군만으로 용인의 모든 지역이 수혜를 받는 것은 아닙니다. 처인구는 상대적으로 학군 인프라가 약해 실거주 수요가 수지구나 기흥구에 비해 적습니다. 따라서 용인 내에서도 입지별로 선호도가 갈리며 이는 시세와 거래량에도 영향을 미칩니다. 용인의 최근 분양시장은 다소 침체된 모습을 보였습니다. 최근 축전 인근에서 분양된 단지는 평균 경쟁률이 2대1 수준으로 과거 용인의 높은 청약 경쟁률에 비해 저조했습니다. 이는 시장 분위기와 높은 분양가 때문으로 분석됩니다. 반면 2024년 10월 기흥구에서 분양된 단지는 평균 경쟁률 5대1을 기록하며 선방했습니다. 용인 부동산 시장의 현황과 전망을 분석한 결과 용인은 경기도 내에서 중간 정도의 경쟁력을 가진 도시로 평가됩니다. 과거 미분양이 넘쳐났던 시기에 비해서는 안정적인 시장을 형성하고 있지만 여전히 주의 깊게 살펴봐야 할 요소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수지구와 기흥구는 학군과 교통의 강점으로 실거주와 투자 모두 매력적인 지역으로 평가됩니다. 반면 처인구는 입지적 한계로 인해 상대적으로 약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앞으로 용인은 GTX 개통 호재와 반도체 산업단지로 인해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단기적으로는 전국적인 부동산 시장의 침체와 입주 물량의 영향으로 급등보다는 안정적인 흐름을 이어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용인 부동산에 관심 있는 분들은 입지별 차이를 면밀히 분석하고 적정 가격대를 기준으로 매수 타이밍을 고민해야 합니다.
부동산 시장은 언제나 변동성이 큽니다. 하지만 흐름을 읽고 준비한다면 더 나은 기회를 잡을 수 있습니다. 지금은 섣불리 움직이기보다 시장을 관찰하고 경제 공부를 통해 실력을 키우는 시간이 되시길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두 부자 되시는 그날까지 좋은 정보 전달드리겠습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구독,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